가을잎이 서서히 물드는 산간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50대 중반의 호랍이 이정호는 아내를 잃은 지 10년째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아들 현준과 며느리 수연 그리고 손녀 미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현준은 도시에서 건축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만 마을로 내려왔지만 최근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출장이 잦아졌다. 정호는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가족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찻집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 공허는 때때로 깊은 외로움으로 변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더 길게 만들었다. 수연은 28세, 현준과 결혼한 지 5년째였다. 도시 출신의 그녀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미나를 키우며 점차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현준의 잦은 부재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낮에는 미나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버텼지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느꼈다. 현준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수연은 가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젊은 나이에 이미 메마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꿈은 플로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지만 결혼 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다. 정호는 수연을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며느리,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게. 그의 말은 단순한 시아버지의 배려가 아니었다. 수연의 외로운 눈빛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수연도 정호의 듬직한 어깨와 낮은 목소리에 위안을 느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남자였지만 집안에서는 더 부드러웠다. 가끔 찻집에서 차를 따르는 그의 손길을 보며 수연은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세심했다. 시아버님 손 정말 크네요. 한 번은 그녀가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다. 정호는 웃으며 오랜 세월 찻잎 만지다 보니 이렇게 됐지 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수연의 손은 부드럽고 하했다. 그날부터 정우는 그녀의 손을 의식하게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밤 현준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정우와 수연은 집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미나는 일찍 잠든 상태였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연이 차를 따르자 은은한 국화 향기가 퍼졌다. 시아버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이 차가 좀 나을 거예요.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수연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비로 인해 습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더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정호는 그녀의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그녀의 모습으로 향했다. 수연아, 너도 고생 많아. 현준이가 자주 못 내려오니 외로울 텐데. 정호의 말에 수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차잔을 쥔 손을 살짝 떨며 대답했다. 현준 씨는 일에 바빠서. 저는 괜찮아요. 시아버님 덕분에.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호는 아내의 죽음 후 느꼈던 고독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 밤마다 든 침대가 너무 커 보이더라고. 손길 하나 없이 지내다 보니 사람이 메말라가는 기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수연은 그 말에 공감했다. 저도 현준 씨가 없으니 몸도 마음도 춥네요.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요. 그녀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그 안의 온기가
그녀의 피부를 자극했다.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오는 가운데 정호는 수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녀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가벼운 샴푸 향과 젊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냄새.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시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속삭임은 약했지만 정호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첫 키스는 부드러웠다. 수연의 입술이 살짝 걸어지며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정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수연은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그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느껴졌다. 키스가 깊어지면서 정호의 손은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다. 수연은 그의 손길에 몸을 떨며 아, 시아버님 이라고 속삭였다. 그 소리가 정호를 더 설레게 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수연의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원피스의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나자 그는 숨을 삼켰다. 아름다워. 정호의 말에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팔로 몸을 가렸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정호는 그녀의 팔을 치우고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수연은 그의 입술에 몸을 맡기며 가벼운 숨소리를 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시아버님, 따뜻해요. 정호는 그녀를 꼭 안으며 너도 따뜻해. 수연아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포옹은 점점 깊어졌다. 정호는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하며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수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며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손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수연은 그의 셔츠를 벗기며 시아버님, 근육이 단단해요 라고 말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너 때문에 그래라고 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수연의 피부가 그의 가슴에 닿자 따뜻한 전율이 일었다. 수연아, 널 이렇게 안고 있으니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의 말에 수연은 그의 목에 입을 맞추며 저도 시아버님 품이 좋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몸을 탐하는 마음은 간절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이 들었다. 이건 잘못이야. 수연의 속삭임에 정호는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정호는 수연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을은 좁았고 집안은 더 좁았다. 미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수연이 따라왔다. 시아버님, 같이 가요. 숲길에서 그들은 우연히 안개꽃 무리를 발견했다. 이 꽃 예쁘네요. 꽃말이 맑은 사랑래요. 수연의 말에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버렸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수연은 놀라서 손을 빼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숲속에서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정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수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여기서 누가 볼까 봐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호는 그녀의 목에 키스하며 내 향기 너무 좋아라고 말했다.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시아버님, 심장이 빨라요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끝난 후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미쳤어, 우리.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동반자로. 정호는 수연에게 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내 꿈이었던 플로리스트. 여기서 시작해보자. 그는 찻집 한 구석에 작은 꽃 코너를 만들었다. 수연은 그곳에서 꽃을 만지며 웃음을 되찾았고 정호는 그녀의 미소에 위안을 얻었다. 꽃을 다듬는 동안
그들의 손이 스치면 바로 포옹으로 이어졌다. 한 번은 찻집 문을 닫고 카운터 옆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호는 그녀를 들어 올려 앉히고 그녀의 얼굴에 키스했다. 수연아, 내가 너무 예뻐. 수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시아버님, 저도 당신이 좋아요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고 서로의 숨소리가 찻집을 채웠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국화향이랑 당신 냄새가 섞여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현준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미나가 잠든 밤, 그들은 정우의 방에서 만나곤 했다. 수연은 가운을 걸치고 몰래 들어왔고 정우는 그녀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수연의 말에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그의 입이 그녀의 목, 어깨를 타고 내려갔다. 수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며 시아버님, 따뜻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여기, 내가 만지면 더 빨리 뛰어. 수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정말이에요. 설렌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수연의 피부가 그의 가슴에 닿자 따뜻한 전율이 일었다. 수연아, 널 이렇게 안고 있으니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의 말에 수연은 그의 목에 입을 맞추며 저도 시아버님 품이 좋아요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우린 이러면 안 돼요. 현준 씨가 알면. 수연의 속삭임에 정우는 알아. 하지만 내가 없으면 난 다시 빈 껍데기가 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위로를 찾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로 돌아왔다. 정우는 수연에게 반지를 주며 이건 우리의 비밀이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갈등 끝에 받았고 이 반지 끼고 있으면 설레네요 라고 말했다. 꽃집 코너를 키우며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라고 답했다. 꽃을 고르는 손님 앞에서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행동했지만 손님들이 떠나면 바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 번은 손님이 올까봐 문을 잠그고 꽃더미 속에서 포옹했다. 꽃잎이 그녀의 머리에 묻자 정우는 내가 꽃 같아 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시아버님 냄새가 꽃향이랑 섞여서 좋아라고 답했다. 현준의 귀가가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현준이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현준은 수연의 변화를 느꼈지만 출장 덕분에 내가 밝아진 것 같아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현준과 수연이 함께하는 소리를 듣는 정우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가 너를 안는 걸 생각하니 미치겠어. 정우의 질투에 수연은 현준 씨는 그냥 의무처럼 해요. 당신처럼 아니에요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현준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만나 더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한 번은 현준의 방 옆에서 소리를 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연의 숨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그녀는 쉿, 현준 씨 깨면 안 돼요 라고 속삭였다. 그 설렘과 긴장감이 그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준의 회사 동료가 우연히 마을을 지나며 정우와 수연의 친밀한 모습을 숲에서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소문이 현준에게 전해지자 그는 분노하며 집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수연, 이게 무슨 짓이야? 현준의 외침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연은 미안해, 현준 씨. 라고 울며 말했다. 정호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현준아, 날 탓해. 현준은 충격으로 쓰러지듯 집을 나갔고 이혼 서류를 보냈다. 수연은 미나를 데리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정호가 미나는 내가 키워. 나 혼자서는 라고 애원했다. 수연은 갈등 끝에 남았다.
현주는 도시로 돌아가 알코올에 빠졌고 소문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과거 수연의 도시 생활을 캐기 시작했다. 수연이 젊었을 때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주는 그곳 포주를 이용해 복수를 꾀했다. 포주 일당이 마을로 찾아와 꽃집을 부수고 수연을 납치하려 했다. 정호는 이를 막다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수연아, 도망쳐. 그의 외침 속에 수연은 미나를 안고 도망쳤지만 포주가 쫓아왔다. 위기 속에서 현준이 나타났다. 그는 포주를 제압하며 이게 내 잘못이야.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울부짖었다. 현주는 복수를 위해 포주를 이용했지만 막상 아버지의 피를 보자 후회했다. 병원에서 정우는 회복했지만 가족은 파탄났다. 현주는 아버지, 수연,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나를 위해 노력해 볼게 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출장으로 떠나며 시간을 두기로 했다. 정우와 수연은 찻집을 재건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지만 미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들은 꽃과 차 향기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보듬었다. 밤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위로를 찾았다. 정우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내가 있어서 살아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겨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답했다. 그들의 로맨스는 비극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 강렬해졌다. 포주 사건 후 정우와 수연의 사랑은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정우의 부상으로 그는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수연은 그를 간호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당신을 끌어들였어. 수연의 눈물에 정우는 아니야. 우리 함께한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녀는 밤마다 현준의 분노한 얼굴을 떠올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수연은 이 마을에서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나를 데리고 떠날게 라고 선언했다. 정호는 충격받았지만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내 행복이 먼저야. 수연은 짐을 쌌지만 출발 직전 미나가 할아버지 없이 못 살아라고 울며 매달렸다. 그 모습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가 헤어지면 미나가 상처받아. 정호와 수연은 대화를 통해 함께 극복하자고 결심했다. 수연은 꽃집을 키우며 마을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냈고 정호는 그녀의 곁에서 지지했다. 내가 있으니 버틸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다. 현준의 편지가 도착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나를 위해 용서하려 해. 수연은 눈물 흘리며 우리 사랑 이제 빛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정호는 그녀를 안으며 함께라면 가능해라고 답했다. 마을 축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나타났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당당했다. 위기는 그들을 분열시켰지만 극복은 사랑을 재탄생시켰다. 미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며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워졌다. 수년 후 현준이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했다. 아버지, 수연,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은 때론 금기지만 그게 삶이니까. 가족은 재회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마을의 가을 바람은 잎을 흩날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불었다. 금지된 사랑은 비극을 낳았지만 용서의 싹을 틔웠다. 정호와 수연은 찻집에서 손을 잡고 국화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로맨스는 이제 평온한 일상이 되었다. 수연은 꽃을 다듬으며 시아버님, 오늘 밤도 같이 있을까요? 라고 속삭였고 정호는 미소 지으며 항상 설렌다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